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론국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 우리 경주사가 장목반 오늘 가을 현장 평가 및 우리 총무님 밭에서 우리 회장님이 좀 우리 황금언론골 올해 진행하면서 인사 말씀도 하고 일부 중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현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도 하시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목반에 원래 이제 황금알 농법을 했는데 100% 진행한 분도 있었고 중간에 이제 조금 빠진 분도 계시는데 올해 지금 제가 우리 장목반에 볼 때 황금알 농법을 제대로 했는 사람은 그런 대로 성적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 같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마무리가 대표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황금알 농법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가을 거지도 조금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장 우리 교육 보고 좀 우리 회원님들 좀 이문점이나 좀 알고 싶은 거는 대표님하고 잘 문의하셔가지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무님 현장 오셔가지고 올해 진행하면서 나무 열매를 보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올해 우리 총무님 뒤쪽에 열매가 많이 달렸거든요. 예, 그걸 보고 오른쪽 어깨 위에 열매가 큰 것들이 달렸거든요. 오른쪽 어깨 위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열매를 보고. 지금 황금알 농법을 접해갖고 원래 첫째 작년 가을부터 가을에 알게 돼갖고 착색기 때 사용해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제 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과가 이만큼 달릴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꽃눈이 워낙 약해갖고 요 꽃눈 자체가 이 정도부터는 충실한 편인데 지금은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가늘어갖고 꽃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달리갖고 다행인데 지금 황금알 농법을 하니까 이 과가 먼저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로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크기 차이가 굵은 걸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80%까지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밑에 게 어느 정도 따라가는 중이거든요. 한 80% 정도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성적은 이만하면 그래도 원래는 그래도 괜찮고 또 저는 원래 사과 다는 목적이 아니고 내년 농사 꽃눈 확보를 위해 갖고 원래 황금알 농법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꽃눈도 어느 정도 요렇게 전부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예. 그러고 먼저 대표님 오셔갖고 비료를 조금 더 일찍 오셔갖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비료를 안 얹으실 텐데 그때 비료 헛고 그 다음날 오셔갖고 이 밭은 비료를 안 얹어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위로 도장지가 2차 도장된 게 조금 많아요. 그때 그거를 안 했으면 이만큼 안 뻗었을 기라.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가 아쉬운 점이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대표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기는 따라가고 성적은 이만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네, 지금 내년 꽃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다 돼 있고요. 방법을 갖고. 예, 하여튼 올해 하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제가 건강이 안 좋아갖고 중간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해 주시고 총무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님 작년 가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년도 잔량 여름에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10월달에 왔는가요? 9월달 이후에 10월 한 20일 10월달에 왔죠. 예, 그래 와가지고 이 밭에는 우리 옆 농가에 우리
그 사장님 농가에는 복합 비료를 그 비료 줘서 0.58의 이시와 총무님의 1.0의 이시는 두 개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밀양원소와 황산가리를 줘서 이시 값이 1.0이 나오고 잎 두께가 얇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생낸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죠. 그런데 골드 칼라 염화가리 써가지고 그나마 마지막에 맛을 내가지고 품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거칠이에요. 힘이 들고. 그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되는 거는 뿌리가 가지고 있을 비료량이거든요. 비료 값을 잘 맞추는 게 1등입니다. 제일 싸고 좋은 겁니다. 사과농사의 제일 보약이 뭡니까? 토양의 비료량입니다. 저절로 돼가는 거죠. 이게 잎이 만드는 광합성 양을 뿌리로 내리주면 뿌리가 가져오고 왔다리 갔다리 잘하는 거죠. 이게 순환작용이죠. 대사작용이. 먹고 사면서 과실을 키운다.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주는 거에만 치중하는, 여기 와서 가르치는 저도 일정한 이윤이 있기 때문에 온 거지, 여기에서 일당 보러 온 사람 아닙니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 좋다는 거. 농가는 피해가 일어나고 저는 돈 벌어가면 신뢰관계가 멀어져요. 그 두 농가와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해도 두 개 같아야 돼요. 그럼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그럼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 그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지. 요거 조그만한 거 그 돈 벌어 먹자고 어떻게 재주를 부리면 결국엔 큰 화를 불러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 도리에 맞아야 되는데, 도리에 벗어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 여기 농장 규모 몇 평이죠 이게? 5,000평. 5,000평이야. 그럼 여기 요 밑에 큰 냇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뒤에. 예, 그렇죠. 그럼 여기는 서리가 오는 상습지역이에요. 서리가. 겨울에 또 이 바닥에 서리가 많이 와요. 그러면 이 그 냇가에는 겨울에 매일 얼음이 안 오면 물이 흐르고, 그럼 여기에는 가을하고 나면 서리가 뽀얗게 많이 온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재배 적지로서는 관리하기는 편하고 좋으나 재배 단지의 위치 입지 조건은 좀 부족해요. 우리 마을에서 전봇대 높이 위에서 재배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전봇대 높이 위에, 전봇대 높이가 점주가 한 12, 3m 되거든요. 그 높이 위에 좀 재배하면 그나마 좀 좋습니다. 기류가 통하고 좀 안정적인데, 여기에는 겨울에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무가 탈수가 되고 이런 여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과 그 익힌다고 질소분이 없으니까 영양을 잎으로 공급해서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 잘 익혀가지고 색을 내서 이제 파란 정도인데, 올해는 우리 총무님이 여기 5,000평에 비료 1차 비료 몇 표 했습니까? 비료 복합을 15포. 15포에. 그 다음에 단 한 번에 10포. 10포. 예. 예. 그래 해나는 지금 이시가 제가 해보니까 1.2 정도 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력이 좋으니까 이게 그 땅은 유실이 적으니까 이래 안정화되는데, 마사 땅, 왕마사, 도랑가의 그 왕모래 이런 데는 그 100평에 요소 한 포씩 주고 이럽니다. 100평에 비료를 3포 반까지 줘도 이 시량이 낮아요. 근데 우리 땅은 여기 이 자리에 땅이 부드럽고 그 지력 우리가 좋다 그러는 거 잎단화가 비료 알갱이랑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비료 값은 적게 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뿌리에 그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물이 차는 나무는 잎이 갑자기 얼그러질 수 있어요. 잎이 떨어져요. 갈반처럼 해가지고. 그건 산소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전체 비료 사용량은 아주 그 양이 적죠. 그 정도로서는 5,000평에 그 정도의 정인데, 그렇게 해도 이 땅에서는 이시값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라면 저 앞에 선 요 잎은 두꺼워 보이나 가리 성분이 좀 많다고 보여요. 햇볕 때 굽혀 가지고 아침 저녁 다릅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약한 거예요. 비군이 약한데, 지금 이걸 만져보면 상당히 두꺼워요. 왜? 햇볕에 지금 계속 탈수가 됐기 때문에 오미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탈 때 이 다 다릅니다. 이게 모양이. 그래서 지금 여기라면 비료가 적정량이 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안쪽을 휘집고 들어가서 이 안에 가서 보면 엽색이 안쪽에 잎들이 색이 그 노란 잎이었고 요렇게 그 청색이 펴 있고 이게 얇아가 그한 잎들이 많아요. 좋은 겁니다. 만져보시죠. 회장님 만져. 네. 회장님 집에 가고 다 만져보시죠. 회장님 집에 가고 다르죠? 두껍지. 예, 그렇죠. 그 잎 두께는 회장님 잎 겉잎의 아래쪽에 가고 같아요. 그런데 이 잎은 지금 한 장을 따서 만지면 회장님 잎 두께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2배가 되죠. 지금 여기 총무님 집에는 비료를 회장님보다 반 정도만 써도 농사가 되는데. 예. 실땅이 한 이만큼. 예. 땅이 이게 여기 옛날에 이 토질 형성될 때 이 복새가 많이 앉아가 유기물이 많아요. 산에서 내려가 퇴적 유기물이. 그러니까 땅에 비료를 결합하는 응집력이 좋아요. 토양 그 마이너스 입단이 좋아요. 그 플러스 비료를 주면 이렇게 딱 뭉치가 잘 도망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이 땅은 비료를 적게 줘도 재배되는 1차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제 올해 이렇게 지금 해오면서 연면 시비로서 지상부에서 이 순이 날 때 우리가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비풀이나 뭐 이런 다른 거를 억제시키는 거 안 했지 않습니까? 황금알 농법에서는 요 절간이 사실은 좁거든요. 절간이 좁은데 그리고 잎 한 장을 보면 모양을 보면 많이 먹은 거 둥그래요. 베이파리도 동그랗게 만들어요. 요거는 누가 만드느냐면 설탕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체내 저장 양분을 먹이고 단풍이 들어서 뿌리를 정지를 시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를 일으키려면 영양을 적정량을 먹이고 가리가 들어가고 비분 부족분을 설탕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총무님 집에는 지금 설탕 안 썼대요. 먼저 할 때 설탕 500g 넣고. 예. 이게 이제 잎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갈반도 있고 황엽도 찍고. 예. 그래 저걸 안에 속잎에서는 약간의 일부 갈반기가 있거든요. 자, 요 이파리를 타가 2개를 따왔거든요. 요 이파리를. 회장님, 자, 요 이파리, 잎이 갈반이 내가 떨어진 나무 있죠? 요 이파리 한번 만져보세요. 완전히 얇을 거예요. 네. 완전히 얇죠? 아까 완전히 얇죠? 요렇게, 잎 속에 비분량, 결실량의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결실량의 비료, 얘가 비료를 더 먹진 않아요. 단,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왔을 때 이 에너지를 과실이 자꾸 먹어요. 잎이 먹을 게 작아서 이제 잎이 일을 적게 할 뿐이라. 비료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비료는 도장지 많이 난 나무가 비료 다 먹고 바닥에 비료가 없어요. 사과가 많이 달리가 배실배실 안 크는 나무 사실은 비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 먹을 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줄 뿐이다. 이렇게 갈반이 오는 나무가 사과가 많이 열은 나무에서 갈반이 오게 돼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 비료를 같이 줬기 때문에 얘가 갈반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얘가 중간에 사과라는 놈이 먹고 자꾸 자라요. 그럼 잎이 적게 먹어요. 잎이 먹어야 될 영양소나 사과가 먹어야 될 영양소 두 개 똑같다는 거죠. 그럼 몇 프로씩 계속 사과는 먹고 내놓질 않아요. 그러면 잎이 적게 먹었으니까 뿌리로 주는 양이 적을 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뿌리를 조금 더 주나가 한 번에 먹는 양을 또 더 먹게 만들어야 돼요. 양이 요거만큼 있어가 먹는 거하고 요거만큼 있어 먹는 두 개는 다 엄연히 다르다는 거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진하게 좀 더 세게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홍로나무가 가을에 수확을 일찍 하고 부산은 달고 있다가 늦게 하거든요. 그럼 비료를 누가 많이 먹으면 홍로가 많이 먹어버려요. 홍로 따고 나서 과실이 없으니까 뿌리는 계속 비료를 먹고 더 토양 비료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연중 비료 소비량이 누가 많느냐? 홍로가 많아요. 따고 나서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토양이 없으면 또 주잖아요. 그래서 홍로가 과실이 크게 된 원인이 수확 이후에 체내 저장 영분 축적 기간이 많아요. 그리고 비료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로가 비분이 줄어들면 과숙이 돼요. 과숙이라는 색이 붉게 안 난다. 그래서 조금 여기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미묘한 차이가 나요. 잎 두께에서, 이 시량에서. 요 위에 그 포항의 원종철 회장님 그 홍로 사과를 해가지고 뭐 600g, 700g짜리까지 따내고 그 뭐 7만원까지 받으셨다는 10kg에 그러면서 남들 따기 전에 따나가고 똑같은 크기에서 가격을 더 받고 두 내외가 가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렇처럼 황금알 농법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아지느냐, 우리가 가을에 단풍을 들여서 겨울을 잘 내게 한다. 겨울을. 그거는 단풍이 들어야만이 뿌리가 멈춰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이루어주면 독약입니다. 가을에 그 사과잎을 떨어뜨리가 요소를 살포하면 독약입니다. 질소분을 먹어버리죠. 그럼 비료를 먹고 내려가, 이게 잎이 떨어지기는 영양이 내려가잖아요. 뿌리로. 그럼 뿌리는 영양이 내려오니까 일을 더 해요. 한 20일 동안 일을 더 해버려요. 이제 안 내려올 때 그 일을 하는 거지.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영양이 내려가던 게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던 영양소가 안 올라올 때 멈추는 거죠. 못 만들었을 때. 만들지 않았을 때, 잎이 없어가 만들지 않았을 때, 그때 멈췄지만 지금 가는 놈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비분을 축적에 올리면 뿌리에서는 비료를 그냥 올려요. 누가 소화를 해야 돼? 잎이 소화해야 되거든요. 잎이 소화를 해서 단풍이 들어서 탄수화물이 축적이 돼요. 단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풍을 안 들이면 겨울에 동해에 노출된다. 그래서 단풍 들이기에는 우리 수확 이후에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3kg, 염화가리 3kg부터 올려가야 돼요. 10kg까지 올릴 수 있는데 10kg를 올려도 잎이 안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kg만 넘어가면 잎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요 잎 두께 차이입니다. 내 잎 두께가 안에 누리누리한 얇은 사람은 5kg 넘어가면 아마 잎이 타가 나잡아질 거예요. 가을에는 잎이 일부 좀 타는 거는 괜찮으나 너무 많이 고실라면 안 돼요. 단풍이 들어야 되지 설탕, 염화가리 더해가지고 태우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집집마다 달라요. 거의 저희 그 단감 뭐뭐거는 10월 초 되면 물 500에 설탕 3kg, 골드 칼라 2리터, 염화가리 10kg 써요. 그래도 멀쩡합니다. 왜 그러냐? 묘목은 과실이 안 열어있기 때문에 잎이 두꺼워요. 근데 사과 지금 이거보다도 묘목이 잎이 약하거든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놈을 단풍을 들이내거든요. 저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풍 들이기가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겨울에 요게 우리 총무님 유막 코팅 했고, 봄에 목면 시비, 연면 시비, 그 결과가 여기 왔대. 그런데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야만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과를 성숙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처럼 비료량을 가지고 있었고 잎에서 나타나야 돼요. 측정을 해서 나타나고 비분이 잎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든지 눈으로 봤을 때 식별이 돼야 돼요. 기계 측정도 안 되고 식별도 안 되고 그거는 분류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 집에 그 강동 맨사무소 뒤에 회장님 집에는 이 시가 0.2에서 0.3이에요. 사과 안쪽에 잎이 노래요. 안에 그늘진데. 그리고 잎이 요거처럼 얇아요. 그럼 그 얇은 나무들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나 가을에 수확할 때 과일 색이 누리끼리 하게 난다. 과숙. 질소분을 가져야 맑은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에 최하 0.5 이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농사에 접근해야 되지. 지금까지 우리 수많은 교육이나 사과의 책자에 보면 그게 교본이
현실성하고 동떨어진다는 거죠. 총무님, 우리 그 사과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았을 때 황금알 농법처럼 비료를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질서는 질서를 과감하게 줄하라고 교육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갖고 저도 시행착오를 계속 겪었는 게 한 5년간 계속 줄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완전히 줄어드니까 이 땅은 지력이 좋기 때문에 오래 걸렸어요. 이 땅은 비료를 안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토양 입단이 좋으니까. 이제 사과가 먹고 이제 축나는 양이 먹어도 용탈이 안 되니까 오래 버틴 거예요. 몇 년이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완전히 떨어져 버렸으니까 나무가 완전히 그렇게 익을 때 되니까 쑥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꽃눈 자체가 형성이 안 되버려요. 그렇죠. 예. 비분이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가리 성분만 늘리니까 나무가 역할을 못해, 제 역할을. 지금 총무님 댁보다 회장님이 비료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님 용탈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이거는 완전 질이 한 그렇죠. 1m 이만큼 들어가 있고, 회장 집은 회장님 집에는 예. 그냥 막 산업 그거다 보니까 자갈하고 뭐 섞인 흙이다 보니까 이 땅에는 비료가 비가 오면 도망을 다 가요. 그냥 막 내 집만 따다라고 없어요. 마차 하나 뭐 툭툭툭툭 떨어져. 총무님 집에는 이거만큼 비료가 딱 안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만큼이라도 안고 있으면 이게 도망을 안 가요. 이게 단점이 뭐냐, 이런 땅에는 비료를 모닥 뿌리다 하면 큰일 나요. 모닥 뿌릴 때 질소분이 들은 복합비료는 모닥 뿌리 되는데 가리를 모닥 뿌리 버리면 여기 가지를 안 해요. 그 자리 있어요. 봄에 한 번만 뿌려야 돼. 여름에 뿌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가리 성분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여요. 비분이 부족해지면, 가리분이 높으면 잎속이 노래지면서 과일이 붉은색이 안 나고 약간 붉어지면서 노랗게 나요. 나타나는 정상으로서는 색이 먼저 나요. 먼저 색이 나되 수확 때 되면 이 색이 빨간색으로 안 나고 한쪽만 빨갛고 뒤에는 노래요. 그럼 부산은 노란 사과가 맛있다 이라고 인정이 되죠. 한쪽 빨갛고 한쪽 노래도 맛있는 사과 이래야 되는데, 홍로 같은 경우 인정을 안 해주죠. 홍로는 전체 빨가야 되잖아요. 그럼 질소분이 없으면 홍로가 빨개질 수가 없어요. 질소분이 있고 가리가 감미대에 의하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질소분이, 인산 질소분이 떨어진 상황에 가리로 어째 조정해 보겠다 그러면 과숙이 돼서 색이 나자마자 똑 떨어져 버려요. 다른 현상이 벌어집니다. 낙하에 일어난 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라도 부사에는 비료를 작으면 해야 된다. 회장님처럼 0.2나 0.3에서는 지금 21- 복합비료를 반포를 뿌려도 적다. 약 한 달 반 내외 됐죠, 회장님. 한 달 반 전에는 비료 이식값이 회장님께 충분했거든요. 1.0에 그 1.8에 1.06 됐죠. 1.2까지도 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0.2예요. 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0.8에서 1.2까지 나왔던 게 지금 현재 내려온 게 0.2에서 0.3이에요. 엄청나게 달아나 버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버린 거죠. 용탈이 잘 된다는 거죠. 떠내려가 버려요. 비누가. 좋아놨던 비누가 다 떠내려가 버려요. 예. 그래서 땅의 지력이 안 좋기 때문에 떠내려갔다. 그래서 회장님 집에는 연면 시비도 중요하지만은 땅의 제일 기준값을 잡아주는 보약은 비료다. 비료. 좀 떠줘야 되겠다. 근데 얘가 지금 복합을 안 하고 요소 좀 해야 되겠다. 요소는 요소잖아요. 질소, 인산. 이게 달라면서 요소만 달아났겠어요? 인산도 달아나고 가리도 달아났죠. 그럼 21-2는 제일 좋다. 21- 복합비료. 21- 복합비료의 46%예요. 46%면 총 비료량이 얼마냐면 가령 우리가 비료 우리가 21이잖아요. 21 속에 46, 그럼 4.6을 해야 되겠죠? 요소 뭐? 요소가 21이지. 예, 21이면 그 양이 21이면 요소가 약 반포가 들었대요. 그럼 반포라는 거는 10kg 양이거든요. 10kg 양에 4.6kg가 들었다는 거예요. 4.6kg. 그럼 4.6kg에 30%가 토양 결합하면서 암모니아 깨서 또 달아날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남은 얼마예요?
3점 몇 킬로밖에 안 남아요. 3.한 2kg. 3.2kg. 그럼 3.2kg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가리가 17%가 남아있어요. 가리는 17% 속에 64%가 가리, 완전 가리예요. 그건 도망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 복합비료를 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질소분은 적다. 이제 이해됩니까? 암모니아태 질소가 토양 질산태 질소로 결합할 때 30%가 가스로 날아가는 게 우리 비료가스입니다. 그리고 하우스나 있는데 가스 비해봤다 그러죠. 그리고 고추 일찍 비닐 씌워서 심으면 뿌리가 타버리는 거 있죠. 노랗게 상하는 거, 그게 비료가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NK를 뿌리면 비료가 없을 때 질소하고 가리면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인산도 떨어져요. 인산이 들어가면 여기 질소분처럼 해가지고 마그네슘 분처럼 해가 색이 어마하게 찾지는 잘 못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그 우리 사과밭에 추비를 할 때 이 수치를 계산상 설계를 뽑을 때 21- 복합비료가 그나마 낫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비료종을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21-를 통용하겠다는 거죠. 널리 편하게 쓰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김천의 짠돌이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에 그 비료를 할 때 200평당 그 유한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200평에 뿌렸거든요. 100평에 유한 10kg, 단 한 번에 10kg를 뿌렸는데 그 비료로서도 사실 딸렸어요. 비료를 안 줬으니까 이때까지 다른 무기물이나 다른 미량요소나 이게 이시가 측정됐겠죠. 제로에서 0.3이에요. 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비료 값이 작년에 김천의 짠돌이에 제가 가르칠 때 당신은 이거만큼 비료가 없으니까 21- 복합 비료를 한 포로 주세요 하면 줄 사람 없겠죠. 근데 김천의 짠돌이는 없죠. 근데 김천의 짠돌이는 가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전에 제가 갔다 왔을 거예요. 김천의 짠돌이. 네, 맞습니다. 예. 보름 전에 그때 가가지고 0.4로 떨어졌어요. 1.5는 다 맞췄어요. 김짠돌이가. 그런데 이 시가 0.4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0.45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료 주자. 약 최소한 7kg 줘야 됐다. 100평에. 자기도 맞대. 며칠 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 뒤에도 비가 더 왔거든요. 그러면 또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 시량이. 그래서 이 비료의 기준값은 우리는 기준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밭 위치 이 지역의 지력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 비료의 부분, 현재의 비료의 부분. 그러면 현재의 색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총무님 이 사과잎은 이거를 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죠 이거. 가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걸 애매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할 때마다 한 2kg. 지금 이거는 비분도 많지만 가리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놀짝한 거 보여요? 약간 노릇짝하죠? 그리고 심줄도 노래요. 그럼 이거는 이 정도인 것 같으면 가리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과가 색을 잘 입어요. 비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과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게 없어요. 회장님 집에 가서는 흠을 잡아요. 네, 이것보다 더 좋거든요. 왜 흠을 잡느냐? 비료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나빠질 거다고 안에 쏙잎이 노래가 나빠질 거를 흠을 잡아요. 왜? 처방을 해주겠다는 거죠. 제가 비료값을 올려야 된다. 그건 처방을 하는 거고 총무님 집에 가서는 이게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근데 사과가 이렇게 까칠한 거는 까칠해야 되는 게 원래. 예, 약간 까칠해요. 까칠해야 돼. 예, 피부가 매끈한 건 안 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리를 염이 들어가 있거든요. 염이 들어가면 사과 좀 끝이. 예, 이 사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약간의 피부가 염으로 인해서 100%가 아닙니다. 꽃 피고 만들 때 세포 조직이
자기 적온에 돼야 되는데 적산 온도보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봄에 꽃 필 때 그 이후부터 과방이 나왔을 때 이후부터 온도가 피부 자기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세포가 못 자라가 하나하나 터지고 있는 거예요. 착착착착. 아주 미시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거죠. 세포가 가해가. 그래서 약간 까칠합니다. 까칠한 거는 안 터졌다면 매끈합니다. 크고 있는 것들은 매끈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 맛을 높이기 위해 갖고 바닷물을 예. 한 1, 2회 살포를 하거든요. 예. 10월달 들어가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과피가 깨끗한데 열매 들어가면 그 2번 하고 나서 끝이에요. 가리 성분 때문에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하면 어디로 가 있으면 과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터졌다는 거예요. 착착착착. 가리가 이어 만다고 발라도 안 터져요. 짜그러져요. 가리가 이어 맞으면 이파리 안 맞고 요 사과에 하면 사과 작아져 갖고 더 깨끗해져요. 이 작아갖고 작아지는데 피부가 터질 이유가 있잖아요. 가리나 염화가리나 살포하면 잎에 있는 영양소가 빨리 이동해요. 이동하기 때문에 사과가 빨리 컸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실금이 같다. 이렇게 같다. 그래서 갈라진 거고, 지금 현재는 총무님 집에 가리가 2kg가 많습니다. 힘줄이 노래요. 예, 2kg가 약간 많습니다. 왜 많다 그러냐면 더러 안에 잎들이 요것들이 지금 사실이 도장지로 많이 안 쳤기 때문에 사과가 그래 안 많은 것처럼 요거 조금 자르고 나면 이거 많아요. 사과 많습니다. 그리고 한 놈이 커갖고 많이 먹어요. 요놈들이 진짜 커요. 그게 작년에는 안 커서 적게 먹고 올해는 이놈들이 커갖고 요거 도장지 요거 좀 자르고 나면 아들이 막 드러나요. 이게 쑥쑥쑥쑥 크면서. 그러면 얘들이 많이 크다는 거죠. 열매들이. 그래 커지기 때문에 지금 엽색으로 보면 맞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그래 많지 않다. 그래서 골드칼라 1.5리터에 염화가리 1kg에 설탕 500g은 데려가십시다. 그 정도만 하면 처방으로 충분해. 지금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터집니다. 이제 앞으로 가지도 조금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가지 우리 밭 기준이시대. 우리 제 밭에 하는 게 칼라 1.5에 염화가리 1kg, 설탕 500g 넣는 건 우리 밭 기준입니다. 요렇게 얇으면 골드 칼라 2리터에 염화가리 1kg에 설탕 500g. 얇은 거는 안에 떨어지는 거는 그것들은 그러면 예? 골드 칼라 1.5리터. 그렇죠. 지금 총무님 집에는 1.5리터 쓰라 그러는데 요렇게 얇은 것들이 있어요. 회장님 집에는 당장 급한 게 비료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골드 칼라 1.5리터가 2리터 더 놨다는 거예요. 아니 홍로는 누리끼리 해주면 그러면 생나기 전에 언제 비료 더 쳐야 되는겨? 그 급하면 요소 같이 해치야죠. 요소 치면 돼요. 예, 그렇죠. 우리 요새 생나무가 어떤 나무는 벨실이 누리끼리 하는 거 있더라고. 그 전체적으로 비분이 약해요. 그거는 골드 칼라 그 1.5리터에 요소를 1kg 넣고 염화가리를 500g 낮춰야 돼. 그 설탕 500g 넣고. 그럼 7대 요소를 1kg 얘가 쳐라 말이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7월 이후에는 설탕을 치지 말라 했는데 지금 500g은 괜찮습니다. 500g은. 지금은 쳐도 되는겨? 500g은 매번 쳐도 장애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걸 갖다가 요거 괜찮다 해나면 사람들이 많이 할까 싶었어. 아예 탁 잘라. 그리고 올 끝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잎이 급격히 얇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매년 안정적인 해는 그 이후에 설탕을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사과를 넣으면 다른 과실수에 비해 가지고 이게 하다 착가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 말을 했다가도 안 맞고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한 내용들을 응용해가 써야 돼요. 우리가 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밭에는 적용해야 될 게 설탕을 써야 될 게 있고 안 써야 될 게 있고 가리를 조금 쓰고 요소를 섞어야 될 때 있고 요소는 어디에 쓰냐면 하우스 딸기가 봄에 물러지면 요소를 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우스 딸기가 봄 되면 생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인산가리를 많이 써가 가리 성분이 높아요. 가리 성분이. 그러면 질소분이 부족해서 하우스 딸기가 빨리 이거가 팍 물러져 버려요. 그건 요소를 쓰면 동작이 약간 둔화되면서 단단해져요. 그거 마찬가지로 사과가 우리가 질소분이 적고 가리분을 토양에 많이 있거나 잎이 많이 있으면 과숙이 된다. 과숙이 되는 건 우리 사모님 방금 질문한 것처럼 홍로색이 그 나무가 색이 더 빨리 났을 거예요. 나무가 색이 빨리 나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니리끼리한 색이 안 나요. 그럼 우리 밭 전체에 질소분이 부족하다. 질소분이. 색이 잘 나는 나무의 자세히 보면 과숙의 원인이 되는 가리 함량이 높다. 가리 함량이. 그 가리 함량이 높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질소분을 높여야 돼요. 질소분을 높여줘야만이 정상적인 과일로 수확된다. 저는 그러면은 골드 칼라 2리터 하고 예, 설탕 500g 하고 예. 그 다음에 염화가리를 가리를 한 500g 낮춰도 됩니다. 염화가리를 예, 500g 낮춰도 됩니다. 1kg. 염화가리 500g 낮추고 요소를 500g 같이 넣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1kg를 넣는데 예. 염화가리 500 넣고 예, 버스 500 넣고. 그렇죠. 끓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약한 건 아니거든. 그 대신 빠른 시간에 비료를 줘서 같이 이실 올려야 됩니다. 그러고 요 나무가 있잖아요. 예. 빼빼하이 그런 걸 누구미 많이 달리는 집안 따고 있잖아요. 비료 한번 줘도 내 빼빼하 욕만 하거든. 그거는 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가르쳐. 야, 가르쳐줘서. 앵두가 우리가 봄에 따다가 체리 있죠? 물러진다. 뭘 써야 되겠습니까? 요소. 요소 쳐야 되네. 앵두 물러지니까. 봄에 앵두 체리가 물러진다. 따다가 뭘 써야 되겠냐? 색은 이미 잡혀가거든요. 그럴 때는 요소를 연면시비 해가지고 단단하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예. 저는 습기 지나갖고 막 포기했는데 좀 유리해요. 예. 요소를 강하게 때려보면 그게 바로 단단해져 버려요. 한 2kg여가 때려보면 상상도 못했네. 그 하우스 딸기가 물러지면 요소로가 단단하게 만들어요. 칼슘을 써가 단단하게 지으면 자꾸 딸기가 더 물러져요. 염화가리 써서 더 물러져요. 단단하게 지금 만드는 방법은 여기 밸런스거든요. 그래 우리가 사과 색이 우리 사과 맛있다. 근데 그 집 사과 가면 누리끼리 해. 빨간색이 안 나고. 그거는 질소분이 작다. 가리 성분이 높다는 거거든요. 질소분이. 예, 그런 식으로 사과 잎 색을 보고 이제는 판단해야 되는데 측정기로 측정하면 이게 밸런스 잡기 쉬운데 측정기가 없을 경우에 이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현장 교육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현장 교육을 했더라도 비군이 낮은 거는 밤마다 총무집에서 맨날 교육하고 집에 가면 비료가 맨날 모질라. 왜 이거 비료 안 줘도 되거든. 올게 비료 주면 내년 여름까지 비료 안 줘도 똑같이 가 이거는. 근데 회장님 집에는 가을에 1.0이 내년 봄 되면 0.4로 뚝 떨어져 버려. 없어. 가을에는 분명히 1.0이었어. 봄 되면 겨울이 6개월이에요. 기간이 길단 말이야, 이 기간이. 단, 한 달 비 오니까 뚝 떨어지는데, 겨울 내 그 시간이 지나면 비료 용탈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 출발할 때 비료 주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총무님 집에는, 염화가리 3kg 써도 얘는 안 타요. 회장님 집에는 2kg 넘어가면 타요. 1kg여도 타던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잎 두께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요. 처음에는 거기가 훨씬 낫거든요. 회장님 집이 훨씬 낫다. 기분은 나았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토양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우리 총무집에 한번 마차 안 하면 이게 보물이야. 이거 완전 보물단지 이게 땅이. 이게 황금터라. 이거는 마차 안 하면 지가 알아서 쭉 한다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지금 저 이혜진 씨 예. 같이 하고 꾸준하게 이제 내보다 관리를 좀 잘해갖고 좀 잎이 지금 저보다 두껍고 지금 이런 누런 지가 확립이 안 생기거든요. 작년에 이시값이 복합비료 줘서 0.58이었잖아요. 예, 그 훨씬 그게 예. 기본 베이스가 그렇죠. 이 땅은 용탈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럼 0.58이 있는 데다가 예, 같은 땅이거든. 예, 0.58이 있는 데다가 조금 올리나니까 이제 지력이 지가 맞춰가 있어요. 그럼 작년에 좋은 데도 요만큼 올리나서 이거는 저는 작년에 없는 거를 이제 봄에 올리나. 그때 이뭐 일한다고 앞에 밭 조성한다고 봄에 비를 못 줬어요. 예. 그 6월달에 6월 말에 봄에는 비를 못 줬어요. 안 줘도 별로 차이 없어요. 그거는. 작년에 어느 정도 줬어요? 작년에 요거만큼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제로였고 질소분이 황산간이 그게 있고 우리 옆에 사장님 농장에는 0.58이라는 게 그게 봄 돼서 없어지냐면 없는 게 아니라 싸가 코가 예, 그거는 이제 작은 원인은 여기에 그 과대지를 보면 요 잎의 센티미터 요걸 키우면 과실이 커지는데 얘 잎은 태어날 때 자기가 몇 센치 큰다는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더라고. 그래서 황금알롱포 제가 연구 개발할 때 요 부분을 연구로 찾아낸 거죠. 얘들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비에 의해서 함수량에서 이동만 하게 되더라. 그래서 초기에 봄에 연면시비 많이 하고 연면시비 비 오면 연면시비 하나 계속 그만 하고 있죠. 강의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봄에만 매일 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는 요 가을에 색내고 요 기준값 잡는데 하고 있고 칠판에서 강의하면 봄에만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이것만. 그 뭐냐? 봄에 연면시비만 잘해보면 얘가 행동을 싹 다 바꿔버려요. 전년에 하고. 전년도에 없더라도 한 방에 훅 바뀌어버린 거예요. 총문집에는 작년에 아주 나빴어요. 옆집 사장님보다. 이래 낮았어요. 그 지금부터 역전돼버렸잖아요. 그 왜 됐냐? 비로는 봄에 그래 뿌리가 뻗어가지고 배를 안 먹어요. 뭐 올달까지 집까지 먹어보니 얼마 먹어? 비록 허치가 들어갈 때 안에 지는 뿌리가 뻗을 뿐이지 흡수력은 떨어져요. 그럼 뭐냐? 노출된 지상부만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잎에 연면십이 먹은 만큼 크고 있으니까 얘가 봄에 자람이 성장분이 남아있을 때 자기 성장분이 남아있을 때는 연면십이엔 영양 공급받은 양의 성장이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총문집에 여기 안에 잎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 쬐끄만 거 아주 작은 거 안 떨어지죠. 제가 이야기했죠. 요게 안 떨어질 것이다 그랬죠. 전혀 안 떨어지잖아요. 아주 작은 잎이. 요 손톱 반개만 산 것도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랬느냐? 요것이 영양을 보충받아 가지고 잎이 뚜고 가지고 나무 속에 뿌리를 깊게 박아놓으면 이것도 영양 공급을 받아가 일을 해요. 이게 두꺼우면 어떻게 되면 안에 있는 새로 나오는 순들이 굵게요. 그래서 목맨12에 얘들을 영양을 먹여가지고 출발선을 바꾼 거죠. 그건 오래 가진 않아요. 우리가 물론 설탕을 목맨12 1차에 설탕 10kg 썼죠. 10kg. 상상을 못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많아 보이지 10kg가 그래 많은 건 아니에요. 설탕 10kg. 10kg, 5kg. 그리고 봄으로 가면서 봄에 이제 여기에 노지 고추 심을 때까지가 서리 피해가 일어나거든요. 꼭 목맨12 이후부터. 예. 5월 8일까지는 우리가 설탕을 물 500에 5kg 쓰자. 계속. 그게 장애가 제일 적더라. 그리고 꽃이 피가 있는데 내일 아침에 뭐 5도 이상 내려간다. 설탕을 10kg를 쓰자. 그게 제일 안전하더라. 그 봉화에서 남준호 회장님이 5kg를 썼어요. 영하 5도 내려간다니까 5kg를 새벽 3시에 가서 살펴서 사가 꽉 열었어요. 잘 챙기고 5kg를 6월 10일까지 계속 써버렸거든요. 그 연면십이 설탕 3kg다 잎이 안 타요. 잎이 두꺼우니까. 옆집에는 2kg만 써도 타요. 염화가리가. 그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경북 청도에서 1000짜리 기계에다가 설탕을 한 포로 엮고 물 500에 7.5kg 춥기 전날 사과 꽃 피었을 때 살포를 했어요. 사과 엄청 열었어요. 7.5kg.
그 다음에 경북 봉화에서 내일 사과꽃이 피가 있는데 얼음은 다 큰게네 10kg씩 한 차에 10kg씩 였고 살포를 했어요. 동네 사과 다 떨어지서 자기 거만 꽉 붙어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그게 몸속에 탄수화물이라는 게 엄청 이렇게 중요해요. 회장님 집에 사과가 요 통로의 양쪽으로 많이 열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햇볕이 좀 많이 보고 여기 뿌리가 요리보다 요 비료 조금 더 먹은 거예요. 워낙 비료값이 없으니까 이 놀거리에 있는 거 있죠. 요걸 조금 더 먹었어요. 햇볕 광합성 양이 많고. 그 자세히 보면 요쪽이 더 열었어요. 이 통로에. 아주 작은 차이가 그래 차이 나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준 설탕이 이파리 묻은 건 농도는 낮아요. 그러나 그게 온도를 견디고 수정이 되더라. 그래서 꽃 필 때나 그 잎이 나오고부터는 날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우리는 탄수화물 농도를 올리자. 매일 칩니까? 아니요, 한 번만 칩니다. 그때는 설탕만 줍니까? 꽃 피고 꽃 그럼 피울 예를 때 들어가지고 내일 되게 춥다. 오늘 쳤습니다. 오늘 춥고 모레 되게 추워도 그 효과가 갑니까? 예, 그 한 며칠은 그냥 유효하다. 한 며칠까지는 자기 에너지 쓸 때까지는. 그린 안 넣고 설탕만. 영양도 내가 써야 될 때는 그린 1.5리터 쓰고, 같이 써도 되고. 예, 영양은 며칠 전에 썼다 싶으면 영양 빼고 설탕만. 설탕만. 그때는 결정을 하는 거는 설탕이 나빠지고 좋아지고를 결정하니까요. 그 영양 부분은 그 다음 문제죠. 그럼 두 가지를 개매가 쓰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데이터가 우리 그 황금알농법 전국의 회원들이 다양하게 적용한 그런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농가에 오픈해서 보급할 뿐이라. 그래서 설탕은 전혀 해가 없더라. 근데 문제는 목면 시비 후에 연면 시비 들어갈 때 우리가 비비풀을 안 쳐지 않습니까? 봄순을 키우려고. 그때 설탕을 쓰잖아요. 설탕을 쓰면서 봄순이 여기 5cm나 10cm부터 가리를 1kg씩 들어가거든요. 그 요걸 더 좁히고 생식 기능을 빨리 부여시키려고 과실도 빨리 키우고 하려다가 가리 쓴 양이 장애를 준 거죠. 집집마다 잎 두께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가리가 1kg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 2kg에도 타는 사람 탄다. 3kg에도 타는 사람 타고 멀쩡한 사람 멀쩡하다. 그런데 3kg는 잘 타더라. 1kg는 타고 안 타고 일어나더라. 그 1kg는 멀쩡하다는 결론이죠. 그 잎이 자라고 있을 때는 가리가 잎이 약한 거는 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때 이거는 비가 많이 오고 잎이 얇아질 때는 이런 데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를 쓸 때는 내 밭의 잎의 두께가 좀 얇게 자란다 생각할 때는 1kg가 제일 안전하다. 1kg가. 가리가 1kg 쓰는 것 같으면 아주 좋은 겁니다. 고추에 칼슘 결핍 끝마름 있죠. 그거는 염화가리를 물 20리터에는 40g, 물 500에는 1kg를 쓰면 잎속이 웃자람이 없어지면서 생식 기능으로 부여돼요. 설탕이 잡아주는 역할은 또 달라요. 설탕이 잡아주는 거는 잎이 두께가 두꺼워지고 영양이 많아서 절간이 좁아지는 거고, 가리가 잡아주는 거는 생식 기능을 부여시키는 거. 행동이 또 달라요, 두 개가. 요 두 개는 달라요, 엄연히. 그래서 그때는 설탕은 빼고 가리만. 고추에 가리를 쓰는 거는 설탕도 들어가고 가지가 꾸준하게 들어가면 고추에 끝마름이 없습니다. 같이 써요. 그렇죠. 칼슘 결핍이 아니었고 가리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추에 칼슘 결핍인데 칼슘을 살포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전 단계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고추 방앗다리 위에부터 우리 질통으로 살포할 때나 이때 가리를 물 한 말에 40g 20리터에
40g 정도로 계속 쓰면 고추 끝말의 맨상이 없어진다. 칼슘 결핍이란 거죠. 칼슘 결핍에 해석을 하자면 그건 결국에는 웃자람에 의한 과실이 그 고추가 자라서 햇빛에 대해서 탈수해서 물을 공급 못 받아서 그래요. 언제 일어나냐면 첫 장마가 지고 난 다음에 날이 들면 일어나거든요. 쑥 자랐다는 거죠. 예, 그런 현상. 예, 그리고 우리가 염화가리를 쓰는 목적은 사과를 캐하려고 하면 미리부터 캐어버리. 너가 가서 캐면 터져버려. 봄부터 캐하고 있어요. 그 회장님 우리 깔약 안 치지? 깔약, 사과 깔약. 지금까지는 안 쳤죠. 예. 작년에 깔약 별로 안 치도 되고, 황금알 농법에 우리 총무님 깔약 쳤습니까? 올해? 깔약 쳤어요? 색깔려. 색깔력 조합해 주는 거 한 번 쳤지. 한 번 쳤어요? 예, 그러고는 프로그램들 한다고 안 할라 했는데 그거 갖다 놓은 거 예. 벌써 쳤는데 아직 안 쳤잖아. 먼저 주는 거 있잖아. 먼저 깔라는 농장 그 안에 그 배분되었잖아요. 조합에서. 예. 알약 쳤구나. 원래는 이제 그거 맞추고 이제 저 황금알 그 대표님이 하는 방법대로 그런 것도 안 넣고 안까지 가려고. 예, 그래. 안 칠라고? 근데 옆색만 보면 되는데, 깔약의 생식 기능 여부의 물질이 우리 병으로 되어 있나요? 액상으로. 예, 그 냄비에 그 가스레인지 끓여보면 알아요. 숟가락을 몇 그릇 놔두면 찾아보면 되거든요. 숟가락으로 끓여버려요. 끓여서 숟가락을 몇 숟가락을 대보면 압니다. 우리 염화가리 1kg는 많죠? 숟가락 떨락하면 많아요. 그리고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100일에도 건조했을 때 그 질량에 해당하거든, 무게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손 씌우면서 효과 좋은 거. 손 씌우면서. 그 창에 김호철 회장님이 홍로 세가가, 홍로가 800g짜리 나와서 올해 최대. 700g짜리 그런 것들 엄청 많이 나와요. 600g, 500g짜리 그런 꽉 찼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포장이 잘 안 돼요. 그랬는데 전년도에 사과 이만했냐? 아니에요. 전년도에 나무가 비리비리 죽어갔거든요. 그거 발딱 살리냐. 근데 올해만 연면 시비를 많이 하지 내년에 제가 대폭 줄여버려요. 나무가 완성됐으면 연면 시비 횟수를 툭툭 줄여버려요. 그래도 되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최대 나무를 완성시킬 때 우리가 연면 시비 많이 필요하다. 둘째 해는 올해 이 총무님집이 과대지가 좋거든요. 요 눈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럼 이 가지는 체내 대장량 많이 있고 영양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봄순이 잘 나와요. 굵게 결과만 좁히면 돼요. 네, 굵게 나오고 잘 나오고 내년에 잘 돼요. 그럼 내년에 과대지 2년 차예요. 그럼 내년에 너 사과농사 잘 지면 얼마까지 잘 짓냐? 95%까지 밖에 못 져요. 왜 95%를 그러냐면 요 하단부에 조그만 꼬마디 있죠. 요것들이 다 안 커요. 요것들이 아래쪽에 있는 요 쬐끄만 것들이 요 사과가 지금 작잖아요. 요거 큰 것도 하나 따볼게요. 자, 이거죠. 이것이 두 개가 같아져요. 내년 안 돼요. 내년에 95%인데 거의 100%를 우리 착각할 수 있어요. 내년에 왜 착각이 되냐면 요 눈이 요 눈하고 요 위에 눈하고 크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지금 방금 필요 안 한 거 하나 꺾어주고 있어. 눈이 올 봄에 전부 다 과대지가 요게 작년도 가지 조금 눈 큰 거 같거든요. 요거 한 개 필요 없는 거 하나, 위에 거 필요 없는 거 하나 떼주고 있어, 총무님. 필요 없는 이게 됐네요. 이거 두 개 있을까? 그래 그거 자, 보시죠. 자, 하고 요 두 개 차이거든요. 얼마 차이 납니까? 2배 넘죠? 이게 이제 요 크기가 올 봄에 지금 눈이 거의 다 이런 상태에서
결실이 된 게 지금 이런 사과 달린 거거든요. 거의 한 40%밖에 꽃이 안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 흙꽃이 다 돼.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가지를 갖게 만드는 게 봄에 만들 수 있거든요. 내년에 요 뒤에 가지는 가늘 뿐이지 출발하는 선상은 거의 같은 날짜에 눈을 뜰 수 있는 단계는 됐어요. 전년도에는 이게 위에까지에 속하죠. 네, 위에도 그런 게 많아요. 위에도 이런 거.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제 이게 생겼죠. 전반적으로 한 70%가 예. 이 가지 이런 가지라서. 작년에. 예, 예. 작년에 이 가지에서 봄에. 이 가지를 바꿨거든요. 그 2년 차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 가지가 내년에 요 가지에 거의 가까워 가요. 봄에 연면십이 횟수에 따라서 얘가 되느냐 아니냐 결정거예요. 봄에. 봄에 결정을 얘와 같아져요. 그러면 얘가 잎의 크기나 두께가 같아지면 요 굵기가 같아져서 내년에 과대지 2년차가 만들어져요. 그럼 3년차 되면 이 가지들이 편차가 없어요. 2년차에 다 만들어져요. 그럼 사실은 3년차가 2년차예요. 700나무 중에 한 200나무가 이런 게 3년차가 2년차 돼요. 그러면 요 과실이 같아져요. 이 편차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사과는 좀 그나마 농사 짓기 수월한 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단감이거든. 단감 고놈을 갖다가 제가 갖게 만들었거든요. 단감은 이게 눈사람 수준이죠. 그런데 다음에 되면 같이 돼요. 이게 작년에 예. 작년에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게 우리가 작은 창고 한 창고를 썼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별로 없었고 요런 게 전 창고에 한 60% 이상이 전부 다 요런 거. 원래는 그래도 이만 굵은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편. 예, 올해 지금 옥문집에 들어가는 현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사과 잘 커요. 왜? 이파리 만져보세요. 두꺼워요. 지금 예. 어제 보는 것보다 오늘 보는 게 비대가 더 된 거. 잘 커요. 이거 며칠 사이 쑥쑥쑥 커요. 아주 잘 커요. 지금은 눈사람 만드는 수준인데 앞으로 되면 다르다. 왜 그러냐? 이게 잎이 두꺼워서 그렇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일련의 행동은 기계를 못 넣어갖고 그 기계를 못 넣잖아. 봄순이 날 때 요놈이나 나는 시기는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요놈이 잎이 나온 거나 굵은 놈이 나온 거나 작은 놈이 며칠 늦게 잎이 나온 거나 나올 때 성장의 크기를 결정 못 했다는 거죠. 나오긴 했지. 그러면 요 관이 굵어서 가지가 굵어서 많이 공급을 받을 뿐이지 얘가 연면십일에서 잎이 두꺼워서 많이 도장지 나기 전에 돌아가면 뿌리로 많이 내려가면 얘도 뿌리가 많이 줘요. 그거는 연면십이 초기 연면십이 횟수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건 초대하면서 30번 뿌리고 40번 뿌리게 한 이야기 요겁니다. 40번 뿌린 사람은 요놈이 요거 거의 가까워요. 그런데 20번 뿌린 사람은 요걸 못 따라가요. 그럼 내년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잎이 태어날 때 잎이라는 것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커지고 두꺼워지는 거는 결정권은 아직 안 내렸어요. 왜? 우리가 외부에서 주거나 뿌리에서 오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뿌리에서 오거나 가지가 가느니까 오는 거를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 도장지가 나기 전에 초기에 연면십이 했는리가 얘를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총무님이 한 해 봄에 열심히 고생을 하면 요 두 개가 같아져요. 그러면 사과도 엇비슷해져요. 2년 차에도 95%까지 올라가요. 저 황금알농법 대표가 100% 잘 됐다 그럴 때는 앞에서 보면 뒤에까지 똑같아야 된다. 사과가 과거에 늙은 나무, 죽어가던 나무도 크기가 같아야 된다. 진주의 그 한진수 회장님 3년 차에 사과밭이 저쪽에 산보다 더 경사 심해요. 족자갈. 비료분이 협착이 안 돼. 회장님보다 더 비료 협착이 안 돼. 회장님 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 만평의 사과를 똑같게 만들었어요, 제가. 감나무 이마탄 게 있는 거면 나이는 똑같은 요만한 게 있어요. 팔뚝만한 게 있어요. 늙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가. 이 두 나무를 가지 길이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잎의 크기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뭘로 했느냐? 연면십이라는 거죠. 3년 차에 되니까 제일 밑에 있는 나무는 제일 위에 넣으면 따는 시기가 똑같아요. 과일 행성경이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했던 공식 이파리 cm로 되면 똑같아요. 가지의 길이 잎 cm. 그래서 거기에서 황금을 얹고 4대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게 3년 만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분 1년에 한 40분 쳤는가 예. 그래까지는 안 해야 돼요. 안 쳤거든요. 예. 올해 많이 쓴 사람이 40분 넘어간 거고. 그리고 저리까지 좀 짧은 것 같긴 하네. 그리고 그 한진수 회장님이 그 일대에 단감에 대한 프로 박사님들 많아요. 아무리 와도 이 가수원을 바꿔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래가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처음 만나면서 회장님 가수원을 만 3년이 되면 3년 차 되면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3년판에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단 조건이 좋았던 게 그거 하고 나서 해마다 썰이가 안 왔어요. 그 집에 썰이가 보면 만들어 놨다가 이 처대 자라고 또 떨어져 보거든요. 예, 썰이를 와보면 돌아가는데 3년 동안 썰이를 올해 4년 올해 5년 차거든요. 썰이 안 맞아요. 희한하게 정말 다행이죠. 썰이가 안 맞으니까 연면십 한 대로 착착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3년차에 햇말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햇말이 내 평생 이제 감농사를 안 져도 괜찮다. 이제 행복하다. 내가 해볼 만한 이치까지 다 해봤으니까 감으로서는 내가 최고로 해봤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그런데 지금도 최고로 짓습니다. 올해 6월달 이후에 가가지고 제가 비료 처방을 얼마나 했느냐. 100평에 이식값이 낮아서 요소 한 포, NK 한 포, 단 한 번에 한 포, 100평에 3포를 비료를 뿌렸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감은 사과보다 그 면적당 주수가 적어요. 면적당.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평당 3포까지 뿌렸어요. 상상도 못하죠. 근데 그